음, 네. 그 원래 데이터 프레임은 다시 이제 갖고 왔고 여기는 그 뭔가 이제 이렇게 컬럼 이름의 스페이스도 다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뭐지 급여 요런 부분도 이제 그 엉망으로 다시 되어 있고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뭐 요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그 망하는 케이스를 이제 제가 좀 연기를 해볼 건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거예요. df 컬러. 근데 이게 사실 저기 위에 있는 코드가 요게 그 제가 저는 이렇게 잘 안 해요라는 코드들만 거의 모아놓은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 뭐 set exist 이런 코드를 알려줬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런 거를 그렇게 뭐 추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진 않은 것 같고 요것도 이제 그 요거보다 어사인을 쓰는 거를 제가 좀 더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읽기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백을 제거한다. 공백을 제거한다. 이렇게 좀 쉽죠?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실수할 게 없는데 이제 이 데이터에서 결체치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제가 원래 문제 설계에서는 결체치가 50% 이상인 컬럼들을 선택해서 걔네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드랍 NA를 쓰라라고 했는데 그냥 뭐 그럴 필요 있나? 처음부터 드랍 NA를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그 드랍 NA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라도 미신 값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 그 두 개의 열은 대부분의 애들이 미신 값이었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열 때문에 이 드랍 NA를 걸게 되면은 그냥 다 사라지게 돼요. 있는 값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에 그 여기 이제 읽어왔던 모든 행이 그러니까 결제치가 하나도 없이 모든 컬럼에 결제치가 하나도 없이 꽉 차 있는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특정 두 가지 컬럼이 결제치가 엄청 많아가지고 바로 드랍 NA를 걸면은 이렇게 모든 관측치가 이제 날아가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그 컬럼들이 이제 너무 많은 그 결제치를 갖고 있는 컬럼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컬럼 자체를 제외를 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값들이 차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드랍 NA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그 드랍 NA를 왜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컬럼을 이렇게 찾고 제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투 스텝으로 하는지 일단은 투 스텝으로 하라고 지침은 했는데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설명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쓰면은 너무 많은 데이터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아 그러면은 다시 원래 DF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할래라고 하는데 이미 없어졌어요. 그쵸? 왜냐하면은 요거를 이제 하는 순간 이 DF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이 수행을 처음부터 하려면은 얘를 다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연기를 해본 상황 실수로 df 점 이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이럴 경우는 이제 내가 처음부터 올바른 수행을 하려면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실행을 해야 돼요. 요거부터 새로 불러야 되죠.
그쵸? 이미 이제 그 원래 원본 데이터가 송산됐으니까 요거를 이제 불러오고 보니까 어때요? 다시 이런 것도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겠지. 요것도 다시 실행을 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습니다. 저처럼 안 틀리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도 막 그 드랍 NA가 아니고 이제 NA 막 이렇게 해갖고 실수하는 순간 이거 위에서부터 이제 쭉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되게 빈번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깨지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요까지 하고 여기에서 이거를 했다가 이제 망했다는 거죠. 이거를 해서 이제 망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NA 내가 0.5보다 아니지. 좀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거.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0.5보다 작은 애들만 살아남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손상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행렬 그 컬럼의 이름만 변환한 거 이 상태에서 요거로 이제 수행을 하고 안전하다 생각이 되면은 이때 뭐를 하면 돼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인포를 하게 되면은 저 뭐 많은 그 결투치를 갖고 있는 컬럼 없고 여기에서 드랍 NA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실수로 이지 NA를 쓰고 이걸 대입한다 하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또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컬럼을 이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번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요런 리스트가 떼지게 되고 마지막 원소로 뽑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각각 어떤 변환을 하면 되냐면 요러한 리스트를 이제 그 x가 들어가면은 포지션 포키 인 이렇게 하고 일단 이 상태에서 if 요거를 하고 이때 키를 리턴해서 이렇게 하는 컴프레hension을 만들어주고 요거 대신에 이제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가 들어갔을 때 이게 출력이 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한 함수를 만들고 이러한 함수를 어디에 적용하면 돼요? 여기다 적용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웹을 태웁니다. 리스트화 시킵니다. 요 이제 기본 테크닉 갖고 이제 다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그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도저히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연습을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이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러한 기본기에 좀 익숙한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제 했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링 여기에서 스플릿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좀 덜 알아도 된다는 거를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컴프레hen션이랑 람다 맵만 이제 계속 연습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러한 코드가 좀 이제 외워야 될 거는 있지만 직관적이니까 str 하고 빼기 1을 하면은 이제 요 상태가 되고 여기에 이제 apply 람다 x 아이 그거를 지우지 말걸 또 만들어야 되네 CAM 이렇게 되어 있고 포지션 아이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한번 테스트. 자, 여기에 이렇게 해주고. 요거 대신에 사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명확하긴 하죠. 이 뭐 0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왜 0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원소 하나 있어갖고 그걸 이제 끄집어낸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아무튼 이제 x가 들어가면 이제 요거를 리턴을 해주는 이 함수를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람다를 써주면은 구워지고 바로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은 됐는데 내가 그냥 실수로 이렇게까지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까지만 요렇게까지만 하고 그럼 이제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냥 그 포지션 이렇게 대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df를 딱 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포지션을 아이고 요걸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를 빼야 되는데 이게 리스트 형식으로 빠게 되면은 이 포지션이 이제 첫 번째 원소가 미드필더가 아니고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게 안 먹히겠죠. 당연히 쿼리 뭐 포지션 그러니까 일단 뜻에도 잘 맞지 않고 뭐 미드필드 뭐 이런 게 이제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망했다고 이제 아 이게 리스트로 들어가 있구나 다시 고쳐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이때 와서 이미 여기서 내가 요거를 뒤늦게 뭐 여기다가 0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 팝을 이렇게 뒤늦게 수정을 한다든가 이게 이미 늦었다는 거죠. 요거를 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여기 있는 df 포지션은 원래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형태의 그 포지션 있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기준으로 뭔가 이제 분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마지막을 뽑고 뭐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포지션은 이미 없어졌죠. 그렇죠? 이러한 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코드를 수정할 때 위에 있는 코드가 자꾸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이게 그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손상시키면서 하는 이제 변환이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풀이 1 이렇게 제가 쭉 설명하고 끝내면은 깔끔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때 저렇게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쵸? 이러면 처음부터 이제 새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왔어. 근데 실수로 내가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순간 어때요? 망해가지고 다시 요거를 이제 바꿔봤자 이때는 이미 늦고, 그쵸?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죠. 처음부터 봅시다. 이렇게 하고. 요거부터 일단 불러와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놀랍겠지만 이걸로 또 해야 돼요. 열에 이르면서 공백을 재워야지 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쭉 보자. 결특치를 제거하는데 요것도 실수하면 안 되죠. 요렇게 뺀 다음에 요거를 이거 뺀 다음에 컬럼을 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걸어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얘를 하는 게 아니고 얘를 해야 돼. 그쵸? 요러면 제대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잘 됐습니다. 좀 요령을 알겠나요?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거를 한 셀에다가 이렇게 몰아놔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할 때마다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얘를 부르고 얘를 실행하고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면은 이 중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쳐도 내가 이제 여기 있는 포지션을 넣어 보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이 형태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올라가서 뭐 이제 여기서 이제 0으로 이렇게 바꿔본다든가, 그쵸?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바꿔본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령은 뭐냐면 그 데이터를 시작해서 하나의 셀에 이거 제가 여기 좀 내용이 언어 표현이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여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코드를 그냥 여기 셀에다가 몰아 넣어 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덜 말려요. 덜 당황해요. 말린다라는 표현이 좀 더 의미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뭐 어떤 이론 같은 거보다 요렇게 이거는 이제 코드를 많이 짜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습관이거든.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요령은 뭐냐면 제가 이제 쓰는 방식 저는 이제 1, 2를 같이 써요. 1, 2를 같이 쓰는데 두 번째 요령은 데이터 프레임을 저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덮어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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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러한 방식인데 저는 가급적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그냥 냅두고 가급적이면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코드를 웬만하면 이제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요령 1보다 빈번하게 쓰는 테크닉인데 이거는 좀 단점이 뭐냐면은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법적인 난이도가 요거보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안전해요. 제가 약간 이제 잡담을 좀 하면은 잡담이라기보다
그 나 예전에 이제 그 근무를 할 때 연구소에서 근무를 할 때 회의 시간에 회의 시간이 이제 그 소장님, 뭐 전문의 하여튼 좀 이제 높은 사람들과 회의 요런 거를 할 때 제가 이 그 팀장님이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이 시각화하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를 그 백업하기 위해 가지고 순간순간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갖고 이러한 종류의 시각화를 즉석에서 몇 번 이제 그려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전날에 엄청 막 연습하고 갔습니다. 매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 다섯 번째 요 코드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기까지 DF를 받아갖고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순간적으로 싹싹싹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플랫하게 좋은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변환을 하다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막 그 사람들은 내 손만 쳐다보고 있고 좀 말립니다. 엄청 당황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러한 요령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요령 1은 지금 방금 설명을 했고 요령 1보다 좀 더 그 덜 당황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강건한 방식이 그러니까 이 요령 1도 이게 좀 잘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꼬일 때가 있어갖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요령 1을 많이 쓰는데 그 요령 1을 이용해서 제가 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풀이 2라고 넣었어요.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